안녕하세요. 동남권센터, 동남권 노스특별시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비대면 유튜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육 방식처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패널 두 분을 모시고 직업환경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실제 노동자가, 취약 노동자가 노동환경에 처했을 때 그런 노동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이라든지 문제점, 건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직업환경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오늘 방송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자기가 느꼈던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장이시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신 이진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네. 보호사 노동자분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송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이춘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시는데 금방 그래요? 탄력을 받으실 거라고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하시는 분들로 섭외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부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방송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여성 노동자 분 패널로 이렇게 두 분이 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진우 선생님처럼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백색 가운을 입고 또 진행하시는 분도 처음이 있어요. 네. 저 처음 전화했을 때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느긋하셔서. 근데 이렇게 비니 쓰고 오시는 선생님이실 줄 몰랐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선생님은 파주병원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 일도 맡고 계신데 예, 그 파주병원의 근로자 건강증진센터는 어떤 곳이다라고 뭐 많은 소개하셔도 되니까 PR 좀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고요. 센터는 경기도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챙기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이제 그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원에는 6개 병원이 있습니다. 파주병원도 있고 수원병원도 있고 여러 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중에 파주병원하고 수원병원 두 곳에 이 센터가 마련이 됐고요. 이 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한 명씩 있고 나머지 17명의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각각의 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방문해서 평가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뭐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사업장, 50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는 산업보험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큰 사업장들은 사업주가 그런 분들을 고용하거나 대행을 시켜서 사업장 방문을 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50인 미만은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도해 드릴 부분들 많은데 실제로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쭉 지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인 사업장에서 산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미처 뭐 노동부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받지 못한 채로 지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지자체 관할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위험성 평가팀은 이제 그런 면에서 사업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물질에 맞게 별도의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진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은 사업장은 여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미처 검진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버스도 마련해가지고 출장 검진도 활발히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사회에서도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병원 기반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간호사, 그리고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세 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적인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지급해드리는 반면에, 또 추가로 사회복지사가 주거나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상담심리사가 이제 그분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기본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이렇게 오게 됐고,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이 어쨌든 취지나 목적은 다 똑같고, 어쨌든 풀어가는 방법이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특고 신분이고, 라이더 분들도 고용주가 분명치 않으니까 이제 이분들은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데 검진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해드린 걸 준비하고 있고, 9월달, 10월달 중으로 검진 사업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로자 건강 증진센터가 하는 일을 이게 제가 방송 3회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3분 바뀌셨는데요. 이 3분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잘 하시네요. 이 의사 선생님이 착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요번에 알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요양보호사 두 분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 이진우 선생님께서 또 하려고 그러면 참조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니까, 두 분은 업무 경력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저는 이제 4년째 접어들고 4년째.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저는 2012년 1월부터 했으니까 2012년? 네. 그러면 이게 10년이네요? 10년은 안 네? 되고 그렇게 많이 되셨네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좀 됐어요. 예. 그러면 주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시작을 몇 시부터 시작해서 대략 몇 팀을 뭐 이렇게 경우가 있죠? 네.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3등급 어르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네. 선생님은요? 저는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마찬가지로 3시간 하는 3시간. 그러면 한 건씩만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네. 오전에?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예전에는 좀 더 있었는데 요즘 세 코로나 타임 일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구나. 세 타임까지 하는 게 체력적으로 가능하신가요? 했어요. 하여튼 했었어요. 아니 부득이한 경우가 세 타임 할 때는 어땠냐면은 2타임 하고 저녁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와가지고 전혀 살림도 못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다른 사람은 싫대요. 저가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녔어요. 거기를 다니고 그래도 길게 안 가고 3개월 정도 하다가 주간보호센터로 갔어요. 그래서 저를 구해줬죠. 그래도 그분은 굉장히 만족하셨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씨도 딱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업무 내용들은 어떤 거를 주로 하세요? 두 분은? 아무나 먼저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돌보시는 분이 2014년도 7월부터 보게 됐는데 지금 계속 돌고 한 6년 오래됐네요. 네. 처음에 2등급이었어요. 2등급이면 저희가 등급을 잘 몰라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거동 될까요? 불편하고 네.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들고 하여튼
병원에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뇌 수술하고 여기 종양 수술하고 1년 동안 입원했다가 다 죽는다 그러고 콧줄 깨고만 영양식 넣어서 살다가 그거 빼고 연화연습 간신히 해가지고 미움 간신히 넘기면서 퇴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제가 처음에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겁났죠. 살도 가죽 뼈하고 가죽뿐이 없어 목욕도 못 시킨다 그랬어. 내가 만질 수도 없다고 부서질까봐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1년 동안 제가 죽을 수 없고 1년 동안 죽을 수 없어 동양을 해드렸고 그 이후로 차츰 좋아지셔서 2등급에서 3등급 됐다가 지금 현재 4등급이에요. 어유. 4등급 돼가지고 산책 이거 유모차 끌고 제가 보조하면서 이제 산책 좀 1시간 정도 나다니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산책을 원하세요 이분이. 저거 아니면 못 나가니까 가면 일단 산책 1시간 하고 와서 다 이제 뭐 해서 잡수게 해드리는데 식사도 잘 못 하셔가지고 보통 사람들 먹는 거하고 틀리고 이 수술 후유증으로다가 이쪽 왼쪽으로다가 전체적으로 좀 장애가 왔어요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잡수는 게 넘김이 잘 안 돼요. 목 넘김이. 당신은 내 목근육이 이렇게 좁아졌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뭘 잡수다가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서 막 또 살이 들리시기도 하고 그러는 걸 간신히 요즘에는 그래도 잘 잡수는 게 뭐든지 씹어서 입에서 하고 못 넘기면 뱉으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사시는데 그래도 대단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아니, 선생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예 저는 아니에요. 기적인 것 같은데요. 2등 저는 그 의료진도 아니고 두 분 같이 실무 업무를 하지 않아서 2등급이 기준이 어떤지 4등급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른 분들도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환자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등급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등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환자 상태가 좋아지실 정도로 케어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일이고 상당히 보람됐을 것 같고요. 정말 전폭적인 지원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 같고 그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맨날 감사하고 살라고 내가 어르신한테 맨날 그러고. 근데 복 받으실 거예요. 아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에 이 배당되는 시간이 4시간이었다가 3시간으로 좀 줄었잖아요. 혹시 이제 보시던 어르신은 오래 보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분들 4시간 참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거 시급 뭐 얼마로 올리라고 그러고 하면서 그 대신 우리는 시간을 줄여주고 시급을 몇천 원 올려준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나 몰라. 실무자들이 우리하고 틀리게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그분들이 4시간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4시간 해도 요새는 그러니까 뭐 진짜 제대로 못하고 맨날 타임 오버되고 그렇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고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송 찍어서 그런 것 얘기한 것도 누군가 보면 그런 거 바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청와대 청원이라도 좀 넣을까요? 아니, 선생님은 그 3등급 3시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모시는 케어하시는 분들은 어떤? 7월 13일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2등급 어르신, 편마비 온 어르신,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해가지고 이제 항상 휠체어를 타거든요. 그럼 휠체어를 타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실버 센터라서 식사는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어르신 케어만 하면 되는데 편마비다 보니까 이제 한쪽을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휠체어 태워서 산책 다니고 이렇게 바람 쐬주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고 근데 한 10개월 정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막 아프더라고 팔이. 그렇죠. 거기가 좀 약간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산책 나가면은 풍경이 막 계절마다 이 풍경이 너무 예쁘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르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도 말씀드리고 좀 쉬겠다고 했는데 바로 또 그 앞집에 조금 더 상태 좋으신 어르신 해준다고 나 안 편하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모시고 그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도서관 다니는 걸 좋아하셔. 그 옆에 바로 도서관이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은 이렇게 지팡이 짚고 혼자 걸으셔요. 근데 이제 넘어질까봐 항상 이렇게 살짝 그렇지. 넘어지지 않게 살짝 이렇게 부축했는데 몸을 이렇게 다 기대버려. 이게 조금 애매한 거가 있네요. 네. 안 돼. 그래서 막 차라리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아. 기대로 이제 짧은 거리니까 거기도 한 10개월 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몸이 이제 힘드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도 막 기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이 도저히 팔이라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센터에다 쉬겠다 하고는 좀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의원 다니고 또 정형외과 다니고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이쪽 왼쪽 네, 이쪽이 아프고 요즘엔 또 오른쪽인가요? 여기까지 아파. 오른쪽? 다 와요 우리 이런데 네. 다 와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 어깨, 목, 네. 그러니까 목, 어깨, 팔, 이런 데 그다음에 힘을 많이 손목 쓰니까. 네. 이런 쪽으로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좀 편하신 어른 좀 해야겠다 하고는 센터에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을 안 본 상태에서 또 계약서를 쓴 거예요. 사무실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다행히 집에서는 거동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상태가 처음에는 괜찮은가 하고 이제 했는데 한 달 있으니까 그때 7월 13일부터 했는데 비가 그때 계속 왔잖아요. 장마가. 못 나가죠. 못 나가죠.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이렇게 막 그 전에도 조금 그렇겠지만 치매가 심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야겠다고 택시 타고 가재요 저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비가 와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시고 지금 안 나가면 안 되겠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쓰고 휠체어 끌고 택시 잡아서 비 오는 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르신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요. 그 옛날 그 상상했던 그 장소 자기가 살았던데 저 시골인데 거기를 가자고 택시 기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눈짓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다 왔다고 이렇게 내려주시라고. 아드님하고도 통화했거든요. 한 택시비 2만 원 잡고 한 바퀴 동네 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고 왔는데 한 또 일주일 있다 또 나가지. 더 큰 보따리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1시간 안에 못 끝내고 네. 네, 그냥 조금 쉬었다가 2부 또 그냥 다 몽창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네, 지금까지 진짜 이렇게 두 분 얘기 들으시는 거 이렇게 들으시고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진짜. 지금 스토리가 두 분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네. 굉장히 기신 거예요. 네. 이건 택시도 몇 번 더 탈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가 그렇게 되면 진짜 선생님이 해줘야 될 좋은 얘기들을 바로 못 해드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짧게 들으셨는데 네. 선생님 좋은 좀 한번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아까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이제 서비스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에 될 양이 준 게 아니고 시간이 줄어서 업무 강도가 훨씬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도 힘든 업무인데 더 작은 시간 안에 다 해내야 되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근골격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급히해야 되니까 사고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주로 넘어지시는 것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뭐 무릎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보면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가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예측할 덜할 수가 텐데 없어요. 출근할 때마다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고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내가 받아야 될 직무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고 그런 것들도 건강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근골격 질환에서도 염증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나 허리 부담 작업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게 뭐 추가로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목욕시키는 일이 가장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땀을 안 흘리시고 깔끔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전에는 많이 심할 때는 이제 2번 또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화장실에서 변기 앉혀놓고 당신이 손은 쓰시니까 머리 감는 것도 당신이 하시고 다 하셔요. 그럼 제가 샤워기 대드리고 샴푸 짜드리고 등 닦아드리고 손 안 닿는 데는 제가 해드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게 하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뭐 한 30분에서 40분 걸려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근데 저는 그전에 남자 어른도 목욕시켜보고 그때는 욕조에 들어가지고 그러시는 분도 해봤었는데 그럴 땐 좀 힘이 들죠. 넘어질까봐 무섭고 미끄러질까봐 그러고 그래도 본인이 그냥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하면은 그분을 옮기는 과정이나 씻기는 과정에서 본인 선생님께서 다 지금 지탱을 제가 해주셔야 돌보시는 되잖아요. 분은 그래도 왼쪽 한쪽이 좀 불편하긴 해도 그러니까 이제 거동을 하시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선생님 어떠셔? 저는 전에 2등급 어르신 할 때 일주일에 목욕 2번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못 쓰시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앉아 계시니까 이제 앉아 계시면 제가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르신은 집안에서 거동하시니까 이렇게 혼자 다 하시고 제가 등만 이렇게 좀 밀어드리고 목욕은 좀 편해요.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 대신. 그러니까 이쪽이 힘 안 들면 이쪽이 힘들고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어르신들이 또 그야말로 몸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루기도 힘들고 그런 할머니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주 그냥 98세 노인네 이렇게 뚱뚱하신 할머니. 그리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떼쓰고 그러는 게 힘들어요. 아예 못 시켜본 할머니도 있어요. 아주 한번 하려면 싸움을 하고 치매 4등급 한번 돌봤었는데 그분은 소아과 선생님이었었어요. 의사 선생님. 닥터였는데도 당신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씻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별수를 다 써보고 뭐 복지사까지 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여튼 쌈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 어떻게든 해서 씻고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씻기까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분 한 1년 걸친 돌봤었는데 제가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돌보는 사람이 이렇게 더럽다는 게 나는 싫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어요. 양말도 안 벗으려고 그러고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힘든 거지. 이제 목욕 한번 시키려면 뭐 난리 옷 다 버리고 난리 버리를 치는 건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 아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를 똑같이 듣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네? 제 아내가 힘들었겠다 싶어서 오늘 가서 꼭 깨끗하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어떤 노동 환경이 환자들 케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노노 케어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당연히 있으신 것 같고 네. 심리적인 번외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드네요.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는 게 약간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말고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집안의 가사일이나 네. 청소까지 다 그러게요. 해드려야 되는 그러게요. 것처럼 네. 뉘앙스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절반가량만 그렇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업무, 집안의 다른 일도 하신 거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 적이 있냐 했을 때 절반만 거부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 중에 또 절반만 그게 센터를 통해서 수용이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수가 본인이 하셔야 될 업무 이외에도
너무 많은 노동을 노출이 되어 있고 노동 시간도 짧고 노동 강도가 강한데 내가 해야 될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심리적인 갈등이나 육체적인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다라는 돈 많이 줘야 돼, 이거. 그렇죠? 요거 잘 해갖고, 진짜 청와대 민원을 넣든지, 뭘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일단은 아까도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이 네, 지금도 이쪽이. 병원에 다니면서 네. 저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이제 막 한참 심할 때는 이게 이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했죠. 진통제 먹고. 그런데 환자까지 또 케어를 해야 되고. 네. 처음에 진통제 먹을 때 처음 이제 아팠을 때는 진통제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자꾸 잘 들으니까 이제 자꾸 먹은 거예요. 근데 갈수록 약이 안 돼요. 만성이 되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요즘엔 또 이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르신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할머니 이런 데 주물러 드렸더니 이쪽이 또 손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명의로서 어떻게 조언을 좀. 네, 뭐 이따가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뭐 진단 같은 것들은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요양보호사의 근골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근골계 이런 직업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기본적으로 산재 승인과 산재 관련된 비용들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양보호사분들이 허리에 엄청난 부담 작업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산재도 다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깨도 당연히 부담 작업일 텐데 우선 이제 허리 부분을 가장 부담 작업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좀 어려운데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도 일을 했다 하면 특별히 볼 거 없이 무조건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절차를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패스트 트랙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시설과 재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업무 시간 자체가 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타이트하게 다 따여 있으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제시된 내용이긴 한데 체위 변경을 하루에 20회 이상 해야 된다. 체위. 예, 체위. 환자분들의 체위 변경을 20회 이상 하면서 이분이 5년 이상 일을 하고 그리고 고용 기간이 12개월 중에 8개월 이상을 고용되고 있으면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추가 파탄 같은 경우는 그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다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 선생님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어쨌든 되게 업무 시간 짧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본인이 뭐 원해서 짧다보다는 어쨌든 들어오는 오도가 이제 그 경우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설에 계신 분들보다는 노동강도가 훨씬 더 셀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뭐 도와드리거나 같이 요양보호사끼리 협력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혼자 온전히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자체도 좀 짧은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허리 부분에 있어서 부담 작업이 인정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산재 인정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깨 부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산재를 많이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많이 쌓여야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되는 것인데 그래서 충분히 부담 작업일 테고 그런 것들을 산재를 넣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방법일 것 같고요. 혹시 아세요? 산재가 되신다라는 거?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선생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근로계약을 좀 맺고 계시고 근로계약은 맺고 계시고 네. 노동자로 고용되신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지금 계신 센터가 산재보험료를 이미 다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에게 특별히 상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 요양에 대한 비용이 나오고요. 만약에 쉬셔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임금의 70% 정도의 임금도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혜택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재요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치료 받으시고서도 계속 아프시면 또 추가로 해가지고 승인이 돼서 치료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질병과 관련된 거라서 일하는 시간이 3시간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인 걸 감안해서 당연히 이제 심의는 되는 것인데 아, 뭐 연령 자체가 좀 고연령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많이 계시고 그동안 케어했던 분들의 뭐 구체적인 신체적 상태나 장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좀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사실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서 노동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챙겨가지고 제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통 노무사분들이 도움을 드리거나 저 같은 그러니까 제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데 직업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따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무 관련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드리거나 좀 보완을 해드리면 산재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 저도 이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직업 환경 전문의가 노동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산재를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일반 노동자는 노무사가 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자문서 네. 이런 것을 가지면 또 상대적으로 또 잘 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 이 두 분은 재가를 하셨고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늘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가실 때 꼭 명함 받으셔서 예? 이거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겠네. 아까 말씀 근로자 건강 증진센터도 취약 노동자들을 대변하라고 그랬고 저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취약 노동자거든요. 노무사님 필요하시면 저희 노무사님도 계시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 네. 상담하시면 되니까요. 네. 또 이렇게 선생님은 또 이렇게 좀 뭐랄까 몸에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조금 이따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르쳐 드릴 거고. 네. 저는 지금 진짜 왼쪽 팔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렇게 네. 주무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프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이게 지금 고장난 상태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데도 자꾸만 이제 고장 날라고 자꾸만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잘 안 안 구부러지네. 예. 그렇게 그럼 침도 맞고 그냥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다 나도 모르게 뭘 집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질 경우에 깜짝 놀고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럼 엄청 아파요. 진짜 작업 심하시구나. 뭐 뜸도 이제 했고 벨트 다 해봤어요. 하시는 업무가 뭐 목부터 해서 어깨, 팔, 손목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쓰셔야 되는 업무라서 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있고 손이나 손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받는 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어깨 근육 중에 회전근개 근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끊어지거나 막 심각해야 승인이 되는 좀 안 좋은 상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더라도 승인이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뭐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갈 정도가 돼야 승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손 부분이나 지금 불편하신 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승인은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면 써가지고 내시고 승인되면 이제 그걸로 좀 치료비가 부담이 좀 덜해지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하실 수는 있겠고요. 이따가 뭐 스트레칭이나 뭐 자가 방법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선생님 얘기는 하셨지만 이 직무 스트레스 아까 좀 잠깐 업무 환경을 이야기해 주실 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손을 육체적인 걸 쓰는 것도 많지만 번외적인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도 또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걸 가지고 여지껏 일을 하시면서 뭐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산업안전교육 그런 건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아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네? 뭐 근기법에 규정된 근로자 신분이시고 지금 해당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재 관련된 건 산재보상보험법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업주가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회의할 때 센터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예, 거. 미처 안 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직무 요구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 업무 정도는 하지 않고 싶다. 아니면 너무 과하다. 아니면 나한테 너무 뭐 폭력을 가한다거나 뭐 성희롱을 가한다거나 뭐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본인이 거부할 권리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그런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우리가 이제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감정노동이라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대면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 감정노동이 너무 과하거나 상대가 원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감정노동이 과하다 하면 그것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노동자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용자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당신도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맞아요. 통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사실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송 가시는 선생님이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부축을 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도한 밀착이 되거나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예. 같이 그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이거 거부합니다 라고 딱 했는데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것도 난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센터에 알리게 되고 센터가 이제 그거에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는 이제 센터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막 딱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케어를 받는 분이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못하더라도 센터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상황 같은 경우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 근데 또 딱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 이용자가 그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습관성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용자에게는 뭐 일정 시간 동안 2인 1조를 붙여서 이제 그분들이 본인이 주의할 수 있게 문제지가 들어왔고 일부러 이제 2명이 케어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보면 센터가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화를 바꿔나가고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치매 어르신한테는 매뉴얼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어떤 매뉴얼도 안 통하잖아요. 네, 안 통하죠. 네. 저희가 최근에 도시락을 취약계층 배송을 했는데 컴플레인이 들어갔대요. 쉬었다고. 저희가 쉰 음식을 배달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이 관리하는 과정에 뭔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뭐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쉬었다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대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그렇죠? 지금 같은 이런 경우도 말도 못하겠고 억울한 거예요. 나 혼자 봤으니까. 나 혼자 겪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내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내가 노동자로서 권리 부분이고 저는 좀 유별난 사람이에요. 유씨라. 살짝 웃기고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시간이 훌떡 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거 사이렌 소리 나는 거는 소방 점검하는 거니까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유튜브 방송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 네. 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이제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계속 이렇게 취약 노동자들이 누구한테나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 코로나, 장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제일 어려진 게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3타임 하던 거, 2타임 하던 거 이렇게 되면 수익이 또 확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안 하실 수는 없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 섭외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연세가 아이고. 아니 저는 미인이시고 염색하셔서 한 아이고. 50대 중반 뭐 이렇게 저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뭐 이렇게 아이고. 생각했는데 아니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다고. 맞습니까?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호적상 50년생이에요. 호적상 50년생 밝힐 필요 없는 오늘 그냥 얼굴 반 가린 거로 가린 거로 그냥 패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정체적으로도 되게 도리어 누군가한테 좋은 가족들도 어떻게 케어를 못하는 걸 해주시니까 고마운 일인데 그러면서도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힘든 거는 이제 그 돌봄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환자 말고 거기 중재를 저희들이 잘해야 돼요. 어. 정말로 잘해야 되고 어떤 말도 잘못 전달되면 되면 큰일 나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또 어르신 돌보는 대상자 어르신한테는 저희들이 정서 지원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돌보시는 어르신 아까 그 지금 몇 년째 돌보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들 딸 5남매 두셨고 그래도 당신이 자식들한테 다 못하는 말을 저한테는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라고 힘들고 점점 제가 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좀 더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당신도 좀 잘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또 남편이 계시는데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관계에서 그냥 그 불편한 거 그런 거 한테도 다 저한테 쏟아내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단순히 그 케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정서적인 지원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그거에 따른 누군가가 그렇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저희들도 살면서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들하고 또 다 터놓고 다 못하는 얘기들도 그럼요. 많고 또 서운하고 힘든 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 막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오세요. 아.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어드릴 테니까. 아이고, 예, 네? 이 감정 노동도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진되거나 이런 것들도 힘든 부분이라서 이제 어느 것까지 들어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좀 가이드를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그걸 또 들어주면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그럴 수 부분도 있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누군가에게 뭐 털어놓거나 뭐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감염이 우리 심하게 돌봄 있으니까. 동남권 돌봄 센터에서도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우리들 얘기 들어주는 데가 생겨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구나.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돌봄 센터가 생겨갖고 예. 거기 보니까 안마의자도 돼 있고 네. 저희도 안마의자를 하나 사야 되나. 천국.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다양한 교육도 그렇죠? 시켜주고. 너무너무 네.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런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읽고 케어를 한다는 이런 기관들이 생겼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동남센터가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개별로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소속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쉼터가 있어서 거기를 가면은 많은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또 다양한 교육도 시켜주고 이래서 굉장한 소속감이 생기더라고요. 큰 힘이 되죠. 감사하죠. 아주 감사하죠. 저희 센터도 자주 오세요. 분쟁 생길 때 오시면 안 되고 그때도 도와드리겠지만 저희도 동남권이라는 거. 네. 똑같이 동남센터라고 그래서 나 동남센터 동남센터에서 차린 줄 우리 알았어요. 센터인 줄 알았어요. 따로 차린 거예요. 따로. 서울시 돈은 똑같고 여긴 경기도 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얼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가시기 전에 지금 몸매 이렇게 좀 불편하신 거 간단하게 어떻게 좀 생활하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좀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생님 그 부분도 좀 할애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어깨, 팔 이게 다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긴 하지만 그 부위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는다고 확연히 좋아지진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치료를 어떤 부위만 받는다고 해도 옆에 주변에 다른 지지 근육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계속 스트레칭이나 관리가 필요한 거라서 우리가 뭐 물리치료를 매일매일 받거나 이럴 수도 없고 비용도 너무 부담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셔서 내 어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정도면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잠깐 알려드리고 스트레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냥 손을 여기 쇄골뼈에 올리시고서 이 팔꿈치가 머리에 닿을 수 있는지 올려보시면, 머리는 숙이시면 안 되죠. 머리는 그대로 두시고 이게 통증이 발생하시는지, 그래서 이걸 둔 채로 이 팔꿈치가 이마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안 좋다는 거죠. 선생님 머리 내리지 마시고. 그래서 팔은 여기다가 두시고 이 팔꿈치가 여기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래도 오히려 많이 올라가시는 거. 오른쪽은 그래도 네, 왼쪽 한번 해보세요. 양쪽 다 해보시죠. 벌써. 저는 왼쪽이 많이 올라가고 네. 오른쪽이 그러네. 아파서 이 정도 네, 올라가면 아파요. 반대로 네. 쓰시네.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귀 옆으로 해가지고 내 팔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돼요. 수직으로 해서 귀까지 붙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중간에 떡떡거리는 게 있거나 양쪽 다 되시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제 어깨, 왼쪽은 좀 불편하시네요. 선생님은 자연스럽고. 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걸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거 버티시면 돼요. 위로 올려보세요. 그때 통증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지금 힘이 안 들어가서 버티지 못하시는 건데, 이거 위로 올리는 거죠. 자기는 손을. 이거를 올려요? 네, 이렇게 위로 올려보려고 해보죠. 통증이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여기는? 네. 이쪽도 같이 해보실게요. 이렇게 하고서 위로 올려보시고. 그래서 이런 왼손은 경우에 괜찮아요.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깨에 상당히 부담이 있고 선생님 반대편 해보세요. 반대편. 치료가 필요하다. 그쪽 이런. 반대편이 아프시니까. 이 팔은 다안돼 네. 이렇게 하실 때 위로 올려보시고. 그랬을 때 통증이 심하시고 하면은 이제 이거. 그래서 어깨는 이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가장 많이 파열이 되거나 손상을 받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 점검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어깨도 중요한데 우선 목부터 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칭이라는 게 너무 과하거나 뭐 엄청난 도구가 필요하면 또 잘 안 하게 되니까 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는 내 몸을 전체를 받쳐주는 거라고 하면, 목은 내 머리만 받쳐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인데, 목 두께에 비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박을 내 손에 얹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이렇게 얹고 있을 때는 이 팔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만약에 이 팔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목이 정확히 이렇게 C자형으로 돼서 머리를 잘 받치고 있으면 목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시면서 머리가 계속 굽혀 있는 상태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다 보면 근육이 받는 힘이 원래 받아야 될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 근육은 강화하는 것보다는 좀 경직되어 있는 거 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데 이런 걸 하면 정말 풀릴까 싶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운 거. 도리도리인데요. 도리도리.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하시다 보면 또 목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가기도 해요. 저는 소리가 나요. 네, 소리는 찌끄덕찌끄덕. 저도 병축끼리 이렇게 되는 거라서 소리는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네. 정상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한 20회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이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으쓱으쓱하는 정도인데, 이제 보통 서서 하면 더 좋으시고, 그냥 이 어깨를 올리는데, 어깨를 올릴 때 너무 힘줘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올렸다가 툭 내리는 정도의 운동입니다. 으쓱으쓱을 하는데, 이 으쓱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어깨를 쓰실 때 다 앞으로 굽혀서 하기 때문에
팔을 약간 그러니까 가슴을 핀다는 생각으로 해서 쓱 올렸다가 툭 내리는 이런 것들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목과 어깨를 구성하는 근육들이 좀 더 이완돼서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가 좀 뻐근한 네, 거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것 자체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가 운동이고 스트레칭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어깨 쪽으로 넘어가면 어깨도 그냥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등 근육, 어깨 등 근육을 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해서 어깨를 뒤로 젖히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게 운동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어깨의 근육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중심으로 해서 더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음.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이거 20회 정도만 해도 원래 앞쪽으로만 쓸려있던 근육이 뒤로 펴지면서 이완돼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칭을 방송 3번 저거 하면서 3번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진우 선생님이 제일 쉬우네요. 네. 이게 설마 이게 이럴까 했는데 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돌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돌리고 1, 2, 3 이런 정도로 속도로 해서 돌리시고 또 반대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가슴은 펴고 어깨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고 싶다. 안 쓰는 근육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팔은 힘을 빼시고 어깨로만 돌리시는 거예요. 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깨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그래서 어깨 상태에 따라서 앞에서 뒤로 가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거나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좀 풀린 것 같다 그래서 20회 정도를 기본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공원가면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나무에서 등 두드리는 거 같은 비슷한 것인데 이거를 좀 더 동작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이 동작을 뒤로 갔다가 박수까지 치고 이것도 그러니까 뒤까지 박수 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어깨를 뒤로 했다가 앞으로 하시는 것도 그 선생님은 공원에서 많이 봤는데 외치나 그랬더니 이게 그 일환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건 심양매춤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이 엄지가 바깥으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처럼 아까 하셨던 운동은 이거 손바닥을 앞으로 한 채로 했잖아요. 네. 그거를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보내는 식으로 외회전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깨 부담이 이완되는 운동이고 이거를 하시면서 점점 위로 올리시는 게 이제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어깨가 이게 팔이 안 올라가고 하는 것을 네.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앞에 선생님이 엄청 잘하시는데 우리 PD님들은 원래 따라쟁이라 계속 하면 다 따라쟁이세요, 두 분은. 잘하시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깨까지 했으면 팔도 좀 하셔야 되는데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팔 근육을 상당히 많이 쓰시게 돼요. 그래서 손목을 쓰시면서 여기도 많이 쓰시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주물러서 뭐 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안쪽은 좀 세게 눌러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이나 이런 데서 내 여기 날개로 그냥 이렇게 세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로 누르시지 말고 이제 기역자로 돼서 바닥에 놓고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지 그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대셔서 만약에 이렇게 대셔서 여기로 이 날개로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여기 근육이 좀 이완돼서 이따가 손목 운동도 할 텐데 그런 것들 할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고요.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시간이 그리고 없어서.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는 또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여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너무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팔목도 아까 많이 쓰시던데 손목. 네. 네. 손목 뭐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을 붙여서 1분 정도 계셨을 때 손이 쩌릿쩌릿하거나 하면은 이제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저려요. 네네 그런 것들. 손목이 안 좋으시네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가서 이렇게 두드렸을 때도 네. 찌릿찌릿하거나 아프면 이런 것도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터널 증후군. 네 맞습니다. 양쪽 그래서- 심하게 찌릿찌릿. 네 그래서 선생님 치료 많이 받아야 상황에 따라서 뭐 수술도 받으실 필요가 있을 텐데 뭐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은 팔을 이렇게 옆으로 펼치시고 이게 곁눈질을 봤을 때 내 엄지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펼치시고 곁눈질로. 곁눈질로 했을 때 그다음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걸 펴고 굽히고 하는 거 정도가 크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역자 아예 직각이 되도록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쫙 펴고 팔꿈치를 쫙 펴고 이거를 이 손끝이 내 머리에 닿을 정도로 세게 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힘드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위완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당기는 것도 손목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한 세트로 해서 목부터 해서 어깨로 팔로 손목까지 해주시면 어쨌든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덜 아프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런 것들 자주 해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직각이 돼야 되나요? 예 저는 네, 되긴 합니다. 직각이 안 되네요. 거보세요. 제가 시간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리치료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강도를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걸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니까 오늘 배우신 거 까먹지 마시고 전화번호 꼭 받으시고 네, 어떻게 하냐고 또 저희도 동영상 편집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습관화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시간 맞추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정확하게 저게 1분이 되면 딱 이제 1시간을 한 겁니다. 뭐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게, 뭐 했죠? 네. 뭐 했죠? 걔가 2부까지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요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두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얘기도 중요하니까 짤막하게 마지막 인사로 요양보호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조심하시자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한 번만 하시고. 네. 그래서 뭐 제가 환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직업병 가진 분들을 만나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듣는 것들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힘드신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도움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노동자 패널 분들도 말씀을 해달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오늘 온라인 교육 내용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제는 30분 뒤에 3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병원 미화 근로자들, 병원 미화 근로자 두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근로 환경에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준우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두 분 또 노동자 패널하고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노동자 패널 두 분과 우리 이진우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